뉴스 오늘 금요일은 전원책 변호사의 식견을 공유하고 있죠. 전원책의 훈수 전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4박 6일 동안 진행되는 순방을 위해서 오늘 오전에 윤 대통령이 비행기를 탔습니다. 자, 캄보디아 푸놈펜에 도착을 했는데요. 출국하면서 어깨가 무겁다,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소감을 밝혔는데, 근데 대통령 출국 그리고 이번 순방보다 더 주목을 받은 건 오히려 가기도 전에 MBC 취재기자들이죠. 대통령실 취재기자들 전용기를 타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자, MBC가 취재를 위해서 어제 저녁에 민항기 편으로 이미 출국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자, 어제 오후에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이 과연 어떻게 공동 대응을 할지 자체 투표를 했습니다. 찬성이 39표 공동 대응하자, 반대 6, 불참 4입니다. 한 목소리를 내기로 대다수 의견을 모았습니다. 자, 찬성이 다수여서 공동 대응인데 대다수 전용기를 타고 이미 떠났죠. 왜냐하면 저게 안 타면은 취재를 할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면 윤 대통령이 오는 13일이죠. 저녁에 푸놈펜을 떠나서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발리로 가는데 두 도시 간에 직항 비행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용기를 안 타면 취재 일정이 차질이 생깁니다. 대통령실 말대로 취재를 막는 게 아니라 이게 편의 제공인데 이걸 그동안은 너무 당연하게 여겼느냐, 아니면 진짜 국민의 혈세로 편파 왜곡 방송을 한 방송사에 대한 엄중한 경고냐.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전용기라고 하지만 이 비행기 요금을 내고 타잖아요. 예. 그리고 또 비행기 안이 취재 공간입니다. 네네. 그냥 편의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이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할 때도 있고 또 질의응답이 있을 수도 있고 예. 그 안이 하나의 취재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비행기를 타지 마라 하는 것은 일종의 그 취재를 하는데 허가제로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제하는 거랑 다름이 없다. 예, 언론의 자유라는 게 뭐 다들 이제 아시겠지만 대중민주주의에 있어서는 가장 그 핵심적인 요건입니다. 네네. 뭐 언론의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는 우리가 상상을 못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언론의 자유를 방해하는 것이 그럼 뭐가 있느냐? 하나는 허가제, 하나는 검열제인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요사이 이 세계 경제가 계속 발전하고 그리고 미디어가 다변화되면서 인사권을 통해서 통제. 네. 아마 이게 앞으로 헌법교과서에서는 더 핵심으로 떠오를 거예요. 검열제나 허가제보다. 근데 우리는 지금 아직도 이 후진적 이 언론 통제, 이른바 백색 독재라고 그러죠. 언론의 통제가 있는 그런 사회를 백색 독재 국가라고 그러는데. 과거에 유명한 보도지침 사건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이거 뭐 백색 독재 아니냐. 이 말이 또 나오는 거예요. 왜 비행기 안 태우느냐. 취재를 애초에 못하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럼 이게 허가제지 뭐가 허가제냐 이 얘기인데. 이건요. 제가 이번에 보니까 윤석열 정부가 좀 오버를 하신 것 같아요. 윤 대통령은 국익을 얘기를 합니다. 국익 때문에 안 되겠다. 지난번에 뉴욕에 그게 9월 21일이죠.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을 48초 동안 만나고 나오는데 대통령은 그때 아주 낮은 목소리로 분명히 사담을 했습니다. 날리면 말씀하시는 거죠. 이 국회 이 땡땡들 이 말 1,000억 원 이거 해놓은 걸 안 해주면 진짜 지금 취지는 그런 것 같아요. 쪽팔려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 얘기인데 그런 사담을 MBC가 그대로 당겨가지고 뽑아서 자막까지 입혀갖고 그것도 거꾸로 이 미국 국회에서 조 바이든까지 넣어갖고 그대로 보도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일체 사과 방송도 하지 않고 정정 보도도 하지 않고 그걸 요구를 하는데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중요한 건 MBC 발이었지만 다른 방송사도 다 썼거든요. 그걸 그 MBC가 일체 그 1차로 그렇게 치고 나오니까 다 따라 나간 거죠. 그러니까요. 솔직히 말해서 거의 신문 방송들이 처음에는 이 지상파가 그렇게 자막까지 입혀서 내보내니까 다 바이든이라고 썼습니다. 다 따라 나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외교부가 정정보도 청구를 했잖아요.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이제 정정보도 청구를 했는데 MBC는 일체 정정도 할 수 없다. 우리는 그걸 사실로 보고 있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대통령실에서 발끈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조 바이든 정부에게 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래서 이 국익을 훼손하는 거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국익 훼손하는데 다른 그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니까 비행기 태우지 마라.
그 결정을 수석이 했겠습니까? 비서실장이 했겠습니까? 나는 대통령이 했다고 봐요. 아, 윤 대통령이 예, 나는 윤 대통령이 했다고 이야기를 한 봅니다. 거다? 그 윤 대통령이 했겠죠. 이러니까 아침에 도우 스태핑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국익의 문제다. 소위 지금 대통령실에 변호사님 예. 그 정도 말을 하거나 조언을 하거나 지시를 할 만한 그런 사람이 없다고 보십니까? 저는 없다고 봐요. 예. 지금 현재의 체제에서 솔직히 말해서 우리 대통령실의 가장 큰 문제는요. 이 정무적인 감각부터 그리고 각 그 세부적인 지식에 이르기까지 스페셜리스트가 없다. 난 네. 스페셜리스트가 없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어떤 우리가 사안을 딱 맞추셨을 때 이번에도 가령 이태원의 그 헬로윈 참사 이 참사를 딱 맞았을 때 예, 예. 처음에 그 대응하는 방법부터 나중에 그 가령 지금 이 수사를 어느 단계까지 하고 그리고 정무적인 책임을 어디까지 씌울 것이냐 네. 이걸 전부 다 대통령의 입만 보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예. 지금 모든 언론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점에 있어서 무슨 말을 할까 다 대통령의 입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밑에 참모들 비서들이 말하면 이제 비서들이 비서 역할을 네. 못하는 거예요. 나 스페셜리스트가 없다. 아니 근데 스페셜리스트가 없단 말이 나와서 사실 홍보수석으로 기자 오랫동안 한 김은혜 수석을 넣은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전혀 달라진 게 없다고 보시는 거죠? 근데 이 김은혜 그 수석 이러면 웃기고 있네. 이거부터 자꾸 떠오르니까. 예. 이거요. 감각이 있다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어떻게 그러니까요. 웃기고 있네라는 그런 사담을 하겠습니까? 예, 그리고 국회의원을 했던 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카메라가 어디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너무 잘 알고 있단 네, 말이에요. 네. 나는 본인의 그런 웃기고 있네라는 사담 자체가 얼마나 이 정부에 큰 피해를 끼치는지 그걸 본인이 먼저 좀 자각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당에 있어서요 참 한심한 게 네. 이런 문제가 터지고 나서 가령 조영 위원장이 네. 김원혜 수석과 강승규 수석을 그 퇴장 명령을 했습니다. 예, 예. 근데 지금 신문 보도를 한번 보세요. 여당에서 일제히 항의를 하고 있다. 조영에 네, 대해서 네. 이 불만이다. 왜 퇴장시켰느냐. 퇴장을 안 시켜야 된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니 뭐 장제원 의원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여당 내부에서도 아까 이재호 전 고문도 상당히 비판적으로 예. 얘기하더라고요. 네. 사람이요. 예. 먼저 고개를 숙이고 예. 먼저 물러나서 이기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예. 근데 이번에 그 MBC 사태만 해도 나는 그렇다는 생각을 해요. 네. 나는 그 최소한 이 질문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뭐냐 하면 예. 이 권력자에게 질문할 수 없는 사회는 민주사회가 아니다. 이게 네. 힐런 토머스 백악관에 가장 그 오랫동안 출입을 한 94살까지 출입을 한 예, 예. 이 노 기자가 하신 말씀인데 이 질문권을 저 같으면 차라리 봉쇄를 시켰을 겁니다. 가령 이 비행기 안에서 MBC 기자가 물으면 난 MBC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한두 번 정도는 대통령께서 제재를 할 수 있다고 봐요. 그 정도의 나는 권리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 식의 오보가 있었다고 본다면 그게 오보라면 그래서 비행기를 태우지 않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외부에서 보면 특히 외국에서 보면 예, 예. 이게 허가제로 비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뭔가 좀 잘못하신 게 아니냐. 좀 더 고단수를 부려야 됐는데 네. 이 대통령이 너무 순진했다. 이 고단수를 부리지 못했다. 쉽게 말하면 좀 세련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 근데 지금 이런 사안이 터질 때마다 여권 내부에서도 물론 뭐 개파간 갈등도 있고 나름의 사정도 있겠습니다만 목소리도 다 의견이 엇갈리게 나오고 있어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뭐 잘못했다 그런 측도 있고 아니다 뭐 충분히 뭐 속 시원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건 또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당장 유승민 그 전 의원이 지금 뭐 그렇지 않아도 사사건건 예. 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각을 세우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많이 지시냐는 식으로 또 치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 내가 보기에는 이게 가령 여야 간에 이런 것이 정쟁화되고 있는 건데 쉽게 말하면 지금 정쟁화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국회에서도 계속 떠들고 있고 그리고 지금 언론과 야당이 민주당이 이 한편에 서고 그리고 그 반대편에 일부 보수 언론과 그리고 그 대통령실이 서고 이래서 대립을 하는 그런 구도인데 유승민 의원 같은 분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각을 세우면서 이 편을 드는 모습이 돼버린 거예요. 저쪽 야당 편을 드는.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여야에서
그 사실은 좀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가령 민주당이 지금 큰 소리를 쳐서 안 되는 것이 지금 여당의 말도 일리가 있어요. 과거부터 그 언론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 여러 가지 통제 방법을 쓰다가 노골적인 검열이나 허가를 못 하니까 세부적인 여러 통제 방법을 쓰다가 안 되니까 보수 언론들이 사주가 있는 보수 언론들은 먹히지 않으니까 다른 방법을 많이 썼단 말이에요. 어떤 방법 말씀하시는 거죠? 탈세 이런 걸 막 조사를 해서 사주들 일제히 구속도 시키고 뭐 오가 짓을 다 했지 않습니까? 예. 심지어 그리고 언론사들을 전체적으로 통제를 할 때 가령 노무현 대통령 때는 기자실 폐쇄를 했잖아요. 못 박았다는 얘기 예, 말씀하시는 기자실 거죠? 문에 진짜 대문질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그 기자에게 쉽게 말하면 그 기자실을 통제한다는 말은 이 외국의 선리를 따른다는 말이 그때도 나왔는데 기자들에게 직접 정보를 안 주겠다. 너희들이 직접 취재를 해라. 그 얘기입니다. 앞으로 일체 기자들에게 먼저 정보를 주진 않겠다. 네. 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면 그것이 하나의 언론 통제 방법으로 비치는 거예요. 예. 우리 교과서에도 그렇게 이미 실려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민주당 정부가 지금 새삼 이 MBC 특정 매체를 비행기에 태우지 않는다. 좀 네. 약간 감정적으로 보이는 문제인데 아무리 예. 국익을 내세우지만 이걸 그 좀 세련되지 못했다 해서 이걸 가지고 마치 엄청난 그 언론을 탄압하는 것처럼 예. 이렇게 공격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난센스예요. 예, 아니, 이게 지금 뭐 해외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워싱턴 포스트, 뭐 CNN, BBC 다 부정적으로 보고 이게 언론 통제, 그렇죠. 언론 탄압의 형태다, 뭐 이렇게들 쓰고 있거든요. 이거 오히려- 외부에서 보면 딱 허가제입니다. 그러니까요. 비행기는 하나의 취재 공간이니까 네. 취재 공간에서 배제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물론 뭐 한겨레도 가담을 하고 경향신문도 가담을 한 걸로 네. 저는 알고 있는데 글쎄요. 이 취재 공간에 배제를 딱 하는 것이 그러면 허가제가 아니고 단순히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청와대는 아니 대통령실은 얘기를 하는데 과연 외부에서 보기에 그렇게 보겠습니까? 그건 네.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자꾸 세련되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어느 나라든 어느 민주정부든 그리고 그 민주국가에 아무리 민주국가라도 어느 대통령이라도 언론을 세련되게 통제를 하고 싶어 합니다. 네. 이게 뭐 신문 없는 정부보다는 그 신문 없는 정부를 그렇게 싫어했던 토마스 제퍼슨 네. 같은 그런 분도 나중에 막상 대통령이 되니까 신문을 무지무지 싫어했단 말이에요. 네. 그 다 권력을 잡고 나면 다 마찬가지예요. 네, 네. 자기를 비판하는 칼날을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더라도 그 방법이 세련돼야 되는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행기에 태우지 않은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하지하책을 쓴 것이다. 트럼프도 그렇게 기자들이랑 껄끄러워도 에어포스원에 다 태웠다는 거예요. 예, 비행기는 태우고 예, 예. 대신에 트럼프가 가장 잘하는 것은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로 질문권을 봉쇄하는 겁니다. 예. 나는 당신 같은 기자의 질문을 안 받겠다. 뭐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그걸 너무 노골적으로 하니까 이제 크게 문제가 됐죠. 아주 비하하는 표현까지 쓰면서 심지어 그 백악관에 있는 그 이제 기자회견장에서도 노골적으로 뭐 기자들과 특정 기자와 싸우기까지 한단 예, 말이에요. 예. 이러니까 문제가 됐죠. 참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연 윤 대통령은 언론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과거에 했었나 지금 언론관을 좀 보면 지난해 8월이었죠. 대통령 되기 전인데 허위 보도에 대해서 최대 5배 손해배상 민주당 주장에 반대 권력이 언론을 감시하는 세상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지난해 9월에는 정치 공작을 하려면 다 아는 메이저 언론을 통해 했으면 좋겠다. 이러면 OBS는 메이저 언론이 아니네요. 저 기준이면 좀 화나는데요. 지난 2월에는 또 8월 얘기랑 약간 달라졌어요. 허위 보도 던졌을 때 그 언론사는 파산까지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글쎄요. 권력이 언론 감시하는 세상이 된다고 반대했는데 또 파산까지 보내야 된다. 이거 좀 상충한 얘기 아닙니까? 이 미국 그 아마 판례를 아마 보시고 나서 지난 2월달에 하신 말씀은 미국 판례를 보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아닐까 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미국 판례 같은데 보면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얼굴을 함부로 공개를 해서 그 이제 엄청난 징벌배상을 네네. 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것 같이 예,
언론의 자유를 다 보장을 해주는 대신에 한 개인이 권리를 침해를 했다거나 하면 엄청난 손해배상, 더 나아가서 징벌배상까지 가거든요. 예. 그래서 이 언론사가 뭐 시골에 있는 작은 언론사 같은 경우는 파산을 해버리죠. 파산하는 그런 것까지 이제 말씀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령 그 언론과 적절한 긴장 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언론에게 자유를 부여를 하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허가제와 금지제는 이제는 그런 논외로 취하만 합니다. 예. 애초에 그거는 그리고 방금 이제 문제가 된 것이 허가제로 보이는 이제 사안이거든요. 비행기에 태우는 것을 막은 것.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는 이제 조심을 해야만 합니다. 허가제나 금융제는 빼고 그러면 이제 인사권을 위한 통제. 사실은요, 여기도 중요한 언론사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수많은 기자들이 있지만 네. 많은 기자들이 제 말씀에 공감을 할 겁니다. 예. 이 인사권을 통해서 통제를 해버리면 사실은 그보다 더 심한 통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부 언론사가 왜 노조가 언론사를 장악했다 이런 표현을 또 많이 쓰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하는 데도 있죠. 예, 네. 그런 데가 있단 말이에요. 솔직히 깨놓고 네. 말해서 그런 말도 이제는 앞으로 안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네. 뭔가 하면 인사권이 아주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하면 가령 권력이 방송을 장악했다 이런 말도 나오지 않고 예. 노조가 정반대로 노조가 인사권을 장악했다 이런 말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 둘 다 안 나오는 사회. 그 사회는 뭔가 하면 언론이 제대로 기능을 하는 사회입니다. 네. 기자들이 제대로 취재를 하고 그리고 그것이 그 정상적으로 컨트롤되고 가령 그 게이트 키핑을 하더라도 네. 이 정상적인 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죠. 저도 언론사에 있어봤지만 네. 그것이 가령 사적인 감정이나 혹은 사주의 영향 혹은 권력의 영향으로 이 게이트 키핑이 된다면 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야말로 언론의 자유가 아주 교묘하게 침해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태를 막으려면 사실 우리 모두 눈 부릅뜨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예. 전부 다 양심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결국은 이건 개인 양심의 문제예요. 뭐 이 문제는 어쨌든 국민들도 너무 시대에 역행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순방 때는 예, 뭐 저는 윤 대통령이 예. 아직 익숙하지 않으셔서 그런 것 네, 같아요. 네. 이분이 어떤 그 MBC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사감보다는 지난번에 이 국익을 너무 훼손한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련되지 못한 방법으로 이번에 한번 이 경고를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다음 순방 때는 좀 뭐 글쎄요 결정이 번복됐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있네요. 자 이번엔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행보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을 위해서 범국민 서면 운동에 나서겠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태원 참사 후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왜 참사가 발생했는지 진실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아 진실을 찾기 위한 국정조사와 성역 없는 특검이 필요하다. 윤 대통령 측은 경찰과 검찰 수사에 의한 진상규명을 국민들이 더 바라시지 않느냐. 네, 반대의 입장인데요. 그렇다면 국민들 여론은 어떨까요? 자, 진상규명. 검경합동수사본부를 통한 진상규명이 30.1, 그리고 국정조사가 25, 경찰 수사가 12.2, 상설특검이 19.9입니다. 뭐 이게 뭐 정확한 여론이다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검경 수사보다는 지금 국조와 특검을 바라는 여론이 만만치 않게 높은 상황입니다. 변호사님 지난번에 상설특검 얘기하셨는데 국민들 여론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형식이 되어 있으니까 셀프니까요. 예, 예. 이러니까 셀프 수사다. 이러니까 그 상설특검 얘기가 처음부터 나왔던 것이거든요. 네. 물론 이제 상설특검이든 무슨 특검이든 특검을 하면 그 준비 기간에만 상당히 시간을 요합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그 여당과 야당이 이 헬로윈 참사를 두고 대립하는 것은 이 바로 이게 정쟁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야당은 이걸 제가 참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제2의 세월호 사건처럼 만들려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여당이 오해를 하고 있고 여당은 이게 국정조사니 뭐니 이래서 시간 끄는 것보다는 빨리 수사를 제대로 하면 간지 수사를 제대로 하면
진상을 밝혀낼 수 있고 그것이 부족하면 상습특검이라도 해서 특검으로 해서 더 밝히면 되지 않느냐 이 얘기인데 지금 이재명 그 야당 대표 이분이 하는 얘기는 이름과 그리고 얼굴을 공개해라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름과 얼굴을 공개해라. 이걸 여당에서 어떻게 보는가 하면 제2의 세월호 사건으로 만들려 하는 첫 준비 작업으로 보는 거예요. 일단 이름과 얼굴이 공개돼야 위패를 만들고 또 추모 공간 만들고 거기를 성역화하고 계속 그렇게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유족들이 그걸 원했더라면 진작에 그런 움직임이 있지 않았을까요? 글쎄 말입니다. 예, 지금 유족들은 오히려 그 슬픔을 억누르고 있으면서 어떻게든지 이 사건이 진상이 제대로 밝혀져서 앞으로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래서 작은 추모 공간에도 하나 만드는 것. 그것이 아마 유족들의 그 일반적인 생각일 거예요.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벌써 윤석열 퇴진 이 말이 그 집회에서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퇴진 뭐 이 여러 단체에서 그 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그 대표가 이름과 얼굴을 공개해라. 이 말이 저는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네. 이게 제2의 세월호 사건으로 몰아가기 위한 하나의 준비 작업 아니냐. 거기에다가 이제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은 배상 청구권.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 그 뭐 법률가들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국가에 대해서 배상 청구권을 하자. 그 민주당 소속 아마 그 변호사 분들도 그 뛰고 있다 이런 뉴스가 있어요. 물론 그 배상 청구권을 뭐 막아라 이런 얘기는 저는 아닙니다. 배상 청구권이 있으면 당연히 행사를 해야만 하고 그리고 국가는 또 배상을 해줘야 되고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국정조사란 말이에요. 그 국정조사라는 것이 가령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의 요구가 있으면 국정조사권은 발동이 됩니다. 네. 그러면 아마 이 헬로윈 참사 같은 경우는 행안위 같은 특정 상임위로서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특위를 구성하게 될 거예요. 그 특위를 구성해갖고 국정조사를 한다고 합시다. 그것이 과거 우리가 국정조사권이 발동되었던 수많은 선례들을 보면 여야가 일단 의견이 합치가 되지 않아요. 협조 안 하면 말짱 헛거잖아요. 예. 그 국정조사 결과를 두고 결국은 예. 그게 청문회 형식이란 말이에요. 예. 청문회 형식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거기 이제 정인이 출석하는 경우는 뭐 또 있고 그래서 논란이 벌어지고 또 위증했다 아니다 그리고 고발한다 아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어떤 결과물이 톡 떨어지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예, 똑 떨어지지 않죠. 예. 네. 그래서 그 이제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느냐 아니냐 갖고 또 논란이 한참 벌어지고 그렇게 해서 진상이 과연 밝혀지겠느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저는 이게 보수 진보를 떠나서 이런 참사가 벌어졌으면 이번에 가장 논란이 된 게 그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 안전을 담당하고 이 치안을 담당해야 될 경찰 조직이 네. 보고 체제까지 다 무너져 있었다. 예. 경찰청장은 제천에 가서 캠핑에서 누구 자고 있고, 그리고 서울청장은 제대로 보고도 못 받아갖고 다 도착했는데 차 안에 있고. 예, 대통령보다도 더 늦게 보고를 받고 용산서장은 뒷짐지고 천천히 참사가 이미 일어났는데도 네. 천천히 그 엔틱 가구 거리에 걸어다니는 모습이 CCTV에 찍혀가 있고 이거 황당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산서장에 대한 분노가 막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이임재 그 전 서장입니까? 네, 이분에게. 그런데 이런 사안을 놓고 계속해서 지금 국정조사하자 하는 식으로 계속 몰아가는 것은 이게 진상을 밝히겠다는 것보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정략적으로 더 정쟁화시키고 그리고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으로 한번 연결시켜 볼까? 큰 불로 한번 만들어 볼까? 네. 촛불이 뭉쳐서 횃불로 한번 만들어 볼까? 그건 그 진영에서 나온 얘기예요. 횃불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진영을 떠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제발 그 진상을 밝히는 순수한 목적에서 네. 벗어나지는 마십시오. 예.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당정 우선 야당의 요구서 제출 국조 반대하고 있죠. 뭐 효과 여부와는 별개로 서로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를 퇴진시켜 이재명을 지키겠다는 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국조 반대는 대단히 정략적인 주장이다. 결국은 시간 끌어 하지 말자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뭐 이재명 살리기 왜 또 얘기가 이쪽으로 튈까요? 이건 또 지금 어떻게 바로 보세요? 그거예요. 예. 거의 그 보수 쪽 그 언론뿐 아니라 사실은 이게 정치를 분석하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 사안 전체를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민주당에게 가장 답답한 것이 뭡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란 말이에요. 그건 이미 이재명 대표를 만드는 순간부터 예견되었던 건데, 그런데 핵심 측근이라고 하는 김용 그리고 정진상, 김용은 이미 구속이 되었고, 네. 그리고 정진상도 곧 구속영장을 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말은 많은 언론에서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김용과 정진상이 구속이 되고 기소가 됐을 때 이건 언론 표현은 뭐 턱 밑에까지 검찰의 칼날이 다가왔다 이런데 네. 턱 밑이 아닙니다. 이미 검찰로 완전히 포위가 돼가 있는 거예요. 가령 성남 FC 후원금 의혹 사건은 이미 그 두산건설 대표 전 대표이사 그리고 이 성남시의 그 팀장의 공소장을 보면 정진상, 이재명과 공모하여하고 딱 명시가 돼가 있습니다. 그 말은 정진상과 이재명의 그 공소장에도 앞으로 쓸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네. 예, 거기다가 지금 대장동 사건에 있어서 그 이제 정진상에게 최근에 가장 폭로가 된 게 뭡니까? 이게 수익금 중에 최소 700억이 약정금이라는 이재명의 몫이다. 네. 이거예요. 이재명의 몫이다. 대선 자금으로 묶여놓았다. 제수지에 있다. 이것이 폭로가 됐단 말이에요. 뭐 허무맹랑한 주장이다. 이 대표는 그렇게 예, 얘기하고 물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이 대표는 네. 창작 소설 잘 쓰는데 머리 나쁜 놈들이 써서 저 소설이 가짜인 게 당연 뽀롱이 났다. 이제 이 얘기고. 그런데 반대편에 있어서는 이미 남욱, 정영학, 유동규 이 사람이 한 편이 된 거예요. 이제 김만배의 입만 열리면 네. 이 4명이 다 돌아서는 겁니다. 4인방 중에. 3명은 이미 돌아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정진상과 그 앞에 지금 이미 구속된 김용 이 사람들이 계좌를 다 추적하고 돈을 어디서 받고 언제 받고 하는 거 그 돈 액수는 그 이 뭐 700은 아니지만 이 사람들이 그런 것으로서 감옥 갈 입장이 되면 이제 이 사람들이 입다 본격적으로 이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걸 취재하는 기자들 입장에서는 보면 드디어 칼날이 네. 이 턱 밑에까지 왔다 이건데 제가 보기로는요. 이미 이재명 그 대표는 완전히 포위가 돼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마 겉으로는 웃지만은 네. 속은 엄청나게 타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헬로윈 참사가 벌어지니까 이걸 가지고 이름과 얼굴을 공개해라. 그리고 국정조사하자. 그리고 배상청구권 행사하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여기에 총력 집중하는 것도 예. 결국은 본인에게 다가오는 사법 리스크를 이거는 억누르고 예. 그리고 무슨 대중들의 관심이 떨어지게 하고 이 관심을 이쪽 촛불로 옮겨가도록 하려는 의도 아니겠느냐 네. 이렇게들 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뭐 연말 다가오기 때문에 뭐 예산 전국이고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소위 여야가 협의되지 않은 국정조사 블랙홀에 빠지면 또 혼란스러워지지 않을까 좀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이게 문제인 게요. 연말까지 예산 전국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딱 부딪혀가고 이 헬로윈 참사의 진상을 밝히는 문제 있죠. 네. 거기다 딱 부딪힌 게 바로 그러니까요. 뭔가 하면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거의 다 연말 안에 끝날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연말까지는 엄청나게 에스컬레이트 되는 긴장이 에스컬레이트 되는 그런 전국이 될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벌써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전혜책 변호사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